한국? 아직도 촌스럽고 작은 나라 아니야? 미국 대학교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진룽이 던진 이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곧 누군가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려고 했지만 이미 진룽의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묘한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진룽은 중국 북경의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으로 중국 상류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중국의 위대함과 발전을 배워왔고 스스로도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그에게 세계 어디를 가든 중국인의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쳤고 그는 이 말에 충실하며 살아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의 이미지는 고정적이었습니다.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던 가난한 나라, 조선족들이 사는 곳 정도였습니다. 그는 한국이 몇몇 기술로 주목받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유학을 온 후에도 이 믿음을 변함없이 유지했습니다. 강의에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중국의 발전을 강조했고 중국의 위대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만난 한 한국인 친구, 지훈이 그의 고정관념을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훈은 한국에서 온 평범한 학생처럼 보였습니다. 겸손하고 조용했으며 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룽은 지훈과 몇 마디 나눈 후 크게 흥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훈이 말한 내용이 그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사실 한국은 지금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기업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요. 진룽은 피식 웃으며 반박했습니다. 삼성도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중국 기업에 많이 따라잡힌 것 아닌가요? 한국이 그런 기술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한국에 와서 직접 보시면 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 말은 진룽의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그는 속으로 한국이 뭘 얼마나 잘하겠냐고 생각하면서도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유학생 모임에서 그는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자연스럽게 K-팝, K-드라마, 한국 음식으로 이어졌고 많은 이들이 한국의 문화와 기술에 대해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미국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에 완전히 감명받았어요. 이 정도로 깨끗하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은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하거든요. 진룽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하철? 한국에서? 그게 뭐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중국은 북경이나 상해의 지하철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그 미국 학생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번 직접 한국에 가보세요. 그럼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적인 걸 넘어선 차원이 있거든요. 진룽은 속으로 불쾌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뭐가 대단하길래 이렇게까지 과장하는 걸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었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진룽은 지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한국 정말 그렇게 대단합니까? 저는 솔직히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 비하면 한국은 한참 멀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룽, 한국은 분명히 면적도 작고 인구도 적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연구하고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발전 속도가 빨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술 인프라나 생활 수준은 직접 와서 경험해 보시면 생각이 많이 바뀌실 겁니다. 지훈의 말은 도전처럼 들렸습니다. 진룽은 속으로 자신을 다독이며 한국은 여전히 작은 나라일 뿐이다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쪽에는 작은 호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곧 그의 생각과 신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룽은 그날 이후 지훈과의 대화를 자꾸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직접 와봐야 안다는 지훈의 말이 자존심을 자극했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을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진룽은 예기치 못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한 국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에 있는 연구기관과 협력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세계 각국에서 선진 기술을 가진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현지 연구팀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진룽은 속으로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늘 중국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만큼 한국이 주요 파트너로 선택된 상황이 자존심에 상처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의 실체를 확인하고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기회를 잡았다고 여겼습니다. 진룽은 비행기에서 내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봐도 별거 없겠지. 그냥 깨끗하고 잘 정돈된 정도 아닐까? 그러나 공항에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진룽은 예상치 못한 광경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그가 상상하던 작은 나라의 평범한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효율적인 디자인, 잘 정돈된 안내 시스템,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사람들까지 공항 자체가 진룽의 기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공항 입구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스크린에서는 실시간 항공편 정보와 광고가 선명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진룽은 잠시 멈춰서서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중국에도 이런 건 많으니까 별로 대단하지 않군. 그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어느새 자신도 스크린의 디테일함과 인터페이스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내부에서 빠르게 연결되는 초고속 와이파이였습니다. 비행 내내 답답했던 인터넷 연결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매끄럽게 해결되는 것을 보고 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와이파이? 공항 와이파이가 이렇게 빠르다고. 중국 공항에서도 이 정도 속도는 아니었는데. 그는 자신의 감탄을 애써 숨기며 공항 철도를 이용해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로 가는 동안의 풍경은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건물과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차량들은 그가 생각하던 작은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깨끗하긴 하지만 이건 단지 보여주기식일 거야. 진룽은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진룽은 첫날부터 현지 연구소로 향해야 했습니다. 이동 수단으로 추천받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그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에 놀랐습니다. 승강장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고 실내는 마치 호텔 로비처럼 청결했습니다. 티켓 발매기 앞에서 길을 잃을 뻔했지만 근처에 있던 안내 직원이 친절히 다가와 영어로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더 놀라웠습니다. 넓은 좌석 간 간격, 깨끗하게 관리된 손잡이, 그리고 모든 승객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조용히 있는 모습은 진룽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지하철 내에서 잡히는 초고속 와이파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와이파이도 좋고 시스템도 좋다지만 이건 단지 운이 좋은 케이스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충격은 그가 며칠간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점점 커졌습니다. 거의 모든 역이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연결성과 정확성은 그가 경험한 어느 도시보다 뛰어났습니다. 그 후 진룽은 한국의 연구소로 향하면서 한국의 여러 스마트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 그를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연구소로 가는 길에 그는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경험했습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모습은 그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는 택시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요금을 결제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물었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모든 결제가 가능한 겁니까? 택시 기사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네, 대부분 이렇게 이용하죠. 요즘엔 거의 현금을 쓰지 않습니다. 진룽은 순간 자신이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국 역시 모바일 결제가 발전했다고 자부했지만 한국에서는 기술과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한 후 그는 한국의 스마트 도시 관리 시스템을 소개받았습니다. 서울 전역에 설치된 CCTV와 IoT 기반의 교통 제어 시스템은 도로의 혼잡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로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요? 그는 믿기 어려운 듯 질문했습니다. 네, 이 시스템 덕분에 교통 체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죠. 연구소 직원의 말은 간결했지만 진룽에게는 무척 충격적이었습니다. 진룽은 며칠간의 일정 동안 한국의 여러 모습을 접하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교통 시스템, 스마트 도시, 관리 시스템 등 모든 것이 그가 가진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계속해서 깨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몰랐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국이 모든 것을 선도한다고 믿었던 자신의 생각이 점점 도전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틀렸던 걸까? 아니면 한국이 정말로 이렇게 발전했단 말인가? 진룽의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완전히 자신의 생각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지 못한 더 많은 것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룽은 한국에 도착한 이후 며칠간 경험한 모든 것들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 공공 와이파이와 스마트 교통카드, 그리고 도시 전역에 적용된 첨단 기술 인프라는 그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계속해서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한국에 대해 완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중국이 훨씬 크고 영향력 있는 나라야. 이런 것들이 한국의 일부일 뿐일 수도 있지. 진룽은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믿음은 곧 깨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날 아침 진룽은 한국 연구소의 팀원들과 함께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전날 저녁 지하철에서 흘깃 본 스마트폰 광고가 눈길을 끌었던 진룽은 호기심에 한국 휴대폰 요금제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근처 편의점에 들러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데이터 요금제가 얼마입니까? 편의점 직원은 익숙한 듯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보통 월 34만 원 정도면 데이터 무제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룽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데이터 무제한 요금이 34만 원이라니요?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사용 중인 중국의 요금제를 떠올렸습니다. 중국에서 그는 비슷한 조건의 요금제를 이용하며 적어도 2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진룽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가격에 통화도 포함됩니까?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통화와 문자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룽은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통신 비용이 이렇게 낮을 수 있는 거지?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길래 이런 요금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연구소로 돌아온 그는 그날 진행된 프로젝트 미팅에서도 한국의 기술 인프라에 대해 놀랄 만한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한국 팀원들은 서울뿐 아니라 중소도시까지도 오지. 네트워크가 촘촘히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팀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심지어 고속열차를 타면서도 끊김없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직 네트워크 덕분이죠. 진룽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속열차에서도 끊김이 없다고요? 중국에서도 고속열차 안에서는 종종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데 그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팀원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사실 이런 환경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자리 잡았어요. 한국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품질 향상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진룽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 팀원들의 태도는 자신만만했지만 지나치게 자랑하려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에게는 이런 수준의 기술과 인프라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진룽은 프로젝트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 들렀습니다. 카페 내부는 조용하면서도 고급스러웠고 전원이 필요한 진룽을 위해 넉넉히 설치된 콘센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무엇보다 진룽을 또 한 번 놀라게 한 것은
커피 한 잔만 주문하면 무료로 제공되는 초고속 와이파이였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며 속도를 확인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수백 메가바이트의 파일이 내려받아지는 것을 보며 그는 놀라움과 혼란 속에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운이 좋은 카페인 거야. 아니면 이 동네만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겠지. 그러나 서울의 여러 장소에서 경험한 와이파이 품질은 항상 일정했고, 심지어 그는 거리의 공공 와이파이를 통해도 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진룽은 점점 자신의 기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진룽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료 조사를 위해 서울시청 스마트 도시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도시 전역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교통량, 대기질, 에너지 소비,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하나의 대시보드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센터를 소개하던 담당자가 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대시보드에서 보이는 모든 데이터는 5분마다 갱신됩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교통체증이나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진룽은 화면에 표시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엄청나군요.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니.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좁은 면적과 밀집된 인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진룽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지만 이 정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룽은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을 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빛나는 불빛들과 움직이는 차량들은 조용하면서도 활기찼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몰랐던 걸까? 한국은 단지 몇몇 기술이 발달한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 이 나라의 발전은 기술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수준과 직결되어 있었어.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자부심이 점점 깨져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경험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룽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걸 인정하면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중국의 우월감은 무엇이 되는 거지?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사실을 외면할 수도 없어. 그의 내면은 점점 깊은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룽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며 여태껏 느꼈던 모든 혼란과 깨달음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은 그의 기존 신념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뒤흔들었습니다. 효율적이고 깨끗한 공공 시스템, 도시 전역에 스며든 첨단 기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생활 수준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지훈과 함께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지훈은 한국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싶어 전통시장 구경을 추천했고 진룽도 이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전통시장은 현대적 시설로 가득했던 다른 장소들과는 달리 조금 더 오래된 느낌이었습니다. 진룽은 이곳이야말로 자신이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금세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소상공인들이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심지어 아주 작은 노점에서도 카드 결제가 가능했고 QR코드 결제를 도입한 곳도 많았습니다. 여긴 전통시장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그가 묻자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부분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진룽은 한쪽에서 음식을 먹으며 멍하니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노점 상인들이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하고 빠르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 작은 시장에서도 한국의 효율성과 기술력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훈과의 식사가 끝난 후 진룽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강을 보고 싶다며 강변으로 갔습니다.
한강의 야경은 그를 또 한 번 압도했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과 강 위로 비치는 조명은 고요하면서도 활기찼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대해 들었을 때 그는 한국이 단순히 몇몇 기술이 발달한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한국이 가진 기술과 문화의 힘, 그리고 그 힘이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방식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야. 여긴 기술을 사람들의 삶과 연결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는 곳이야. 진룽은 자신의 이 깨달음이 너무 늦게 왔다는 생각에 약간의 후회를 느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자신의 태도가 부끄러워졌고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가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오기 전에는 내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번 여행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기술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훈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진룽, 중요한 건 얼마나 몰랐느냐가 아니에요. 이제라도 알게 된 게 중요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더 많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진룽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며칠이 자신의 세계관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속했던 중국이라는 나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세상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다양하구나. 내가 보지 못했던 세계가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도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 그는 비행기가 이륙하며 마지막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더 이상 편견이 아닌 새로운 도전과 배움에 대한 기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을 방문한 중국 유학생 진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진룽이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기술과 문화, 그리고 그로 인해 변화한 그의 시각이 여러분께도 작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동정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따뜻하게 가꿔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